안녕하세요. 602 생존 플래시 60입니다. 오늘은 심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임라인을 좀 프레임을 늘려주고요. 심볼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서 드래그 하시고 F8 눌러서 동그라미 이렇게 심볼을 만들어 줄게요. 그 댓글에 이 그래픽 심볼과 무비 클립 심볼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래픽, 이 오른쪽은 무비 클립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안에 원이 작았다 커지는 애니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트윈을 넣을 건데 트윈을 넣으실 때는 꼭 이게 심볼 상태여야 돼요. 이렇게 이 안에 이걸 또 심볼로 해주고 여기서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이런 애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T를 찍어주셨죠? 그런 다음에 클래식 트윈 이렇게 하면 원이 커졌다 작아졌다 다시 커지죠. 이걸 다시 더블 클릭해서 밖으로 나와보시면 이 원이 움직여요. 근데 얘는 똑같은 동그라미인데 왜 안 움직이냐? 바로 무비 클립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애니는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근데 왜 밖에서는 안 움직이냐? 바로 무비 클립이기 때문인데요. 원래 애니를 하실 때는 심볼은 대부분 그래픽으로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무비 클립은 도대체 왜 있냐? 무비 클립은 여기에다가 필터를 넣을 수 있어요. 요 옆에 보시면은 필터라고 있거든요. 요 그 설정창에 보시면은 필터가 있어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뭐 블러를 넣을 수도 있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블러가 넣어지죠. 그런 다음에 또 플러스해서 드롭 섀도우도 할 수 있고 요렇게 드롭 섀도우 또 잘은 안 쓰지만 글로우도 있고요. 요렇게 글로우 색깔도 정할 수 있어요. 거지 같은 기능이 있고요. 이게 답니다. 제가 아는 한 무비 클립의 기능은 이게 다예요. 뭐 이런 블렌드 옵션이라던가 요런 게 있고요. 요런 거 뭐 베니싱 포인트 뭐 3D 포지션 앤드 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플래시로 애니를 만드실 때 다 그렇게 활용도가 높진 않아요. 아, 그리고 무비 클립으로 해봤자 안 움직이거든요. 애니 해놓은 게. 이걸 만약에 컨트롤 엔터 해서 퍼블리싱을 해보면 이렇게 움직이긴 움직여요. 무비 클립도. 근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어쨌든 에펙에도 아마 연동이 안 될 거예요. 안 되고 뭐 겉으로 프리뷰에서도 이렇게 안 움직이니까 익스포트 하셔서 익스포트 뭐 무비를 하셔서 PNG 시퀀스로 뽑으셔도 얘가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 애니를 움직이는데 꼭 플래시에서 블러를 넣고 싶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비 클립을 일단 옆으로 놔두고 에펙 프로그램 너무 비싸서 못하겠어요. 근데 꼭 블러가 필요해요. 어떡하죠? 이러면 그래픽에 일단 가셔서 이 심볼 안에 들어가셔서
요게 심볼이죠. 또 이 안에 들어가셔서 이걸 무비 클립으로 한번 해볼게요. 잘 이해되시죠? 애니 심볼 안에 오브젝트 심볼이 하나 더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거를 무비 클립으로 한 겁니다. 원. 그리고 이 안에는 어차피 얘가 움직일 일이 없잖아요. 일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거를 블러를 넣어주고 한 뭐 이 정도 넣어줬습니다. 그럼 이 안에는 이 안에 있는 블러 넣은 동그라미가 이 밖에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 안에 나오면은 블러 먹은 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요런 블러 먹인 파란색 동그라미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근데 플래시에서 거의 안 쓰는 기능입니다. 진짜로. 그래픽과 무비 클립의 차이점 물어보셨는데 보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제일 큰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무비 클립으로는 거의 이 활용도가 아주 낮다. 그래픽 심볼로 플래시에서 작업을 하시고 그거를 PNG 시퀀스로 뽑아서 에펙에서 보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은 조금 더 다른 기능들, 플래시의 다른 기능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알파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파란색인데 좀 투명한 이 에펙까지 가는 거는 너무 좀 복잡하고 이렇게 네모가 있고 이것도 심볼로 F8 누르셔서 네모 이렇게 할게요. 요 뒤에 네모가 좀 비쳤으면 좋겠는데 나는 플래시에서 좀 해결을 하고 싶다. 이 투명한 좀 동그라미를 만들고 싶어 하면은 이거를 클릭하시고 심볼을 클릭하신 다음에 요 옆에 프로퍼티 창 보시면은 컬러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 가셔서 알파를 누르시고 요렇게 알파 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요 간단하게 알파를 먹이실 수도 있고 나는 좀 색깔을 좀 조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굳이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색깔을 바꾸지 않으셔도 나 좀 약간 푸른 연두색인데 푸른 연두색이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배경이 좀 어두워서 이것도 계열이 약간 좀 어두운 계열이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한다면 알파를 설정하지 마시고 틴트를 설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 이 연두색 말고 좀 어두운 연두색이었으면 좋겠다. 약간 보랏빛 연두색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이 색깔을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틴트 값을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완전 보라색으로 100%로 할 수도 있고 살짝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에 유의하셔야 할 점은 이 선까지 다 보라색으로 됩니다. 이 심볼 자체를 틴트를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요 색깔로 요거만 따로는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컬러 이펙트 창에서 브라이트니스는 거의 안 쓰고요. 어드밴스드도 거의 안 쓰고요. 그 틴트랑 알파를 좀 많이 씁니다. 알파. 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애니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고요. 이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오브젝트일 때 컬러 이펙트가 나오는 게 있고 프레임 창을 픽을 했을 때 컬러 이펙트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이 키를 찍고 F6 눌러서 키를 찍고 프레임을 선택하시면은 이때도 컬러 이펙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알파를 좀 넣어야겠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이 프레임 창에 흰색 점이 찍혀요. 이게 컬러 이펙트가 설정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 주의하실 점이 프레임일 때 컬러 이펙트를 설정을 하시면은 이게 에펙이랑 연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SWF 뽑아서 할 때 연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서 컬러 이펙트를 설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프레임에서는 웬만하면 프레임 설정은 안 건드시는 게 좋습니다. 뭐 블렌더 있고 필터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에펙이랑 연동도 잘 안 되고 오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설정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 알파 값을 뭐 어떨 때 주로 사용하나요? 이게 뭐 저는 주로 이펙트 할 때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만약 이 공이 있다가 한 지금 1초죠. 1초 있다가 한 2초부터 3초까지 좀 얘가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서히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 2초에 키 찍으시고 3초 가셔서 이때쯤이면 완전 안 보였으면 좋겠어 하면 일일이 이걸 색을 투명도를 조절하기가 좀 빡세잖아요. 3프레임에 가셔서 오브젝트 설정하시고 알파를 0으로 하고, 그럼 아직은 이게 트윈이 안 먹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알파 값도 트윈을 먹일 수가 있거든요. 크리에이트 클래식 트윈 누르시면은 얘가 이렇게 서서히 사라집니다. 요럴 때 제일 자주 사용합니다, 이 컬러 이펙트는. 그리고 트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려드릴게요. 트윈은 여러 가지 기능이 또 있거든요. 맨 먼저 클래식 트윈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를 프레임 창을 누르시면은 1프레임부터 39프레임까지에 대한 설정이 나와요. 보시면은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 이즈 값이거든요. 이 위에가 노이즈, 그러니까 가감속이 없는 움직임이고요. 등속이라는 거죠. 이 아래 거는 요 헷갈리지 않게 요 아래 프레임에 있는 이 친구는 이 트윈 프레임을 선택을 하셔서 이즈 인 아웃을 넣어줄게요. 큐빅. 이 창은요, 이 선택사항은 이렇게 누르시면은 강도가 좀 세지거나 뭔가 약해진다거나 그런 강도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벌써 달라졌죠. 움직이는 거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여요. 차이를 아시겠나요? 얘는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근데 도착하는 시간은 똑같아요. 느려졌다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런 거를 플래시에서도 설정을 하실 수 있으세요. 가감속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거를 설정을 하시려면은 꼭 프레임 누르셔서 이 트위닝에 대한 설정 창이 뜨면은 이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is in, 이거는 느렸다가 빨라진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빨랐다가 느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설정을 자주 잘 하시면은 좀 더 다양한 움직임을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도 있어요. new 하신 다음에 이렇게 직접 나는 이 40프레임쯤에서 조금 느려졌다가 요 60프레임에서는 살짝 60프레임서부터 살짝 빨라지는 거, 80프레임에서 다시 느려지는 뭐 이런 거를 하겠다, 이런 거를 설정을 하실 수 있고, 세이브 앤 어플라이 하시면은 보세요. 여기 40프레임까지 느렸다가 여기서 빨라지고 80에서 다시 느려지고, 이런 거를 세세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요런 기능이 또 플래시에 있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트윈을 좀 잘 활용을 하고 싶어요. 제가 씬을 하나 더 만들게요. 잘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오렌지, 전에 만들었던 오렌지 친구를 불러와 볼까요? 오렌지가 어딨니? 요 오렌지를 걷게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걷냐면은 요런 산이 있는데, 근데 이 산을 좀 귀엽게 걷게 하고 싶다, 약 10초 동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윈을 써서 한다면 이미 얘 안에는 이렇게 애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만약에 아무 기능도 모른다, 나는 완전 막무가내다 하면은 요렇게 일일이 키 찍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근데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물론 눈치채신 분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트윈을 해서 요렇게 할 수 있겠죠. 트윈을 하면은. 그럴 때는 일단 트윈 지우시고 가이드 트윈을 쓰시면 돼요. 누르셔서 이 레이어 창에 가셔서 누르셔가지고 Add Classic Motion 가이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새로 레이어가 하나 생겨요. 그럼 이 레이어에 가셔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N 툴 누르시면 됩니다.
잘 보이게 이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서 요렇게 움직이면 좋겠어. 5초쯤에 꼭대기에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이 빨간색을 따라서 갔으면 좋겠다. 키를 찍으신 다음에 요 클래식 트윈을 누르면은 요렇게 애가 이 빨간색 선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근데 저는 좀 어떻게 좀 다르게 안 되나요? 이렇게 하면 얘가 이쯤에서는 아예 요렇게 좀 누워서 갔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키 찍으셔서 요렇게 방향을 정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는 여기서 완전 꺾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틀어주시고 하면은 쉽죠? 가이드 레이어를 사용을 하시면은 웬만한 그 이동하는 애니는 좀 쉽게 쓰실 수 있어요. 제가 다른 예를 보여드리자면은 요거를 이 오렌지 친구를 그대로 가져와서 씬을 하나 더 만들고 가져와서 이 오렌지가 좀 구불구불한 길을 좀 걸었으면 좋겠다. 구불구불한 언덕을 하나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배경을 이렇게 그렸다 쳐요. 10초 동안 이 언덕 꼬부랑길을 걷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요 그리신 거를 복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 그리셔도 돼요. 레이어에 가셔서 이 친구 Add Classic Motion Guide 해주시고 그대로 복사를 하시려면은 컨트롤 Shift V를 누르시면 얘가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요렇게 하셔서 잘 보이게 다시 빨간색으로 할게요. Create Classic Twin 하시면은 얘가 그대로 가는데 아직 뒤에 키를 안 찍었죠? 키를 찍으셔서 10초에 얘가 이렇게 밖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시면은 얘가 요렇게 곡선 그대로 따라서 얘가 움직입니다. 좋은 기능이죠? 귀엽죠? 그리고 이거는 가이드라서 컨트롤 엔터 누르셔서 익스포트 하셔도 또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이게 씬이 제가 지금 3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은 씬이 1번부터 2번, 3번까지 다 익스포트가 돼요. 개별로 하시려면은 컨트롤 알트 엔터를 누르시면은 한 개씩만 익스포트가 되거든요. 이걸 보고 싶으시다. 이거를 컨트롤 알트 엔터 누르시면은 요렇게 이 장면만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가이드 레이어도 여기서는 안 보이죠? 요런 기능이 있다. 참 다양한 기능이 있죠, 플래시에. 근데 자, 주의하실 점 알려드릴게요. 나 이 오렌지 걷게 하고 싶어. 근데 만약에 요 앵커 있죠? 앵커가 좀 중요합니다. 앵커를 요렇게 여기다가 두고 여기다 이렇게 했어요. 키를 찍었어요. 그런 다음에 크리에이트 하시면은 요 오렌지가 요렇게 걷죠? 이게 왜냐면은 앵커가 이 가운데 이 가이드라인에 딱 붙어서 가는 거거든요, 원리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애니를 하셨을 때는 꼭 이 가이드 라인에 맞춰질 앵커 위치를 꼭 설정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또 알려드릴 것은 알려드릴 게 좀 많아요. 요렇게 있다가 여기까지 가요. 이동을 하는 거를 했어요. 근데 앵커가 위치가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트윈을 거시면은 애가 이상하게 움직여요. 전 분명히 이렇게 움직였는데 애가 요렇게 가죠. 이게 앵커의 위치가 트윈을 먹어서 그렇거든요. 네, 이상해지죠. 원하는 움직임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꼭 애니를 하실 때 앵커를 가운데다가 아니면 꼭 그 원하는 위치에다가 두시고 모든 키에 있는 그 심볼의 앵커가 똑같은 위치에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원하는 애니가 나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심볼 그 트윈 하실 때 애가 이렇게 걷다가 여기서 3초 동안 이 배경은 지우겠습니다. 걷다가 여기까지 걷다가 여기서 이렇게 플립을 해가지고 애가 돌아서서 트랜스폼 가셔서 플립 호라이즌을 하면 이렇게 걷거든요.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를 하고 싶다. 이렇게. 그럼 키대로 보면은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간다. 그래서 키는 웬만큼 찍혔어요. 키는 뭐 웬만큼 찍혔어요. 그런 다음에 트윈을 넣으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상하죠? 오, 아득해지죠, 정신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좀만 프레임을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가셔서 이 키는 똑같이 여기가 같은 방향으로 찍어주시고 한 1, 2프레임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 1프레임이나 2프레임 남겨주신 다음에 이때 이 세로 키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가서 키를 이렇게 하면은 웬만큼 괜찮게 애니가 나온답니다. 그쵸? 그래서 방향 플립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루핑 같은 경우에는 무한 루프가 있고 이렇게 한 장만 선택할 수 있어서 이렇게 프레임 피커로 한 장씩 할 수 있는 설정이 있고요. 그리고 딱 한 번만 재생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시면은 32프레임만 있기 때문에 딱 32프레임까지만 재생이 되고 멈추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거꾸로 재생도 있습니다. 거꾸로 걷죠? 거꾸로 무한 루프랑 거꾸로 한 번만 재생 이런 옵션이 있고요. 심볼에 대해서는 애니 할 때 쓰실 수 있는 거는 제가 이번 강의 때 다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트윈이랑. 그러면은 계속 트윈을 알려드릴까요? 트윈 중에는요. 아까 제가 계속 알려드린 클래식 트윈이 있고요. 모션 트윈이 있는데 요런 거예요. 요런 거여서 이렇게 방향을 줄 수가 있는데 조금 많이 어색하거든요. 모션 트윈은 웬만하면은 애니 할 때 안 쓰고 제가 자주 쓰는 트윈은 쉐이프 트윈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지우겠습니다. 쉐이프 트윈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원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3초 가서 2초 여기 1초 동안 그냥 원이었다가 2초에 가서 얘가 네모였으면 좋겠어. 네모로 변해라. 요런 네모로 변해라. 그럼 이거를 요 사이에 키가 찍혀 있잖아요. 일단 여기에 쉐이프 트윈 요 세 번째거든요. 크리에이트 쉐이프 트윈 눌러주시면은 요 쉐이프가 동그라미였다가 쑥 해서 네모로 변합니다. 지금 뭐 보시면은 뭐야 저딴 거 안 써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뭐야 후져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얘를 들어보면 쉐이프 트윈 알차게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런 머리가 있다고 쳐요. 이게 머리카락이에요. 이거를 키고 양파 스킨을 키고 머리가 서서히 아주 서서히 이런 식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게 머리입니다. 머리카락입니다.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여기 가셔서 키를 일단 2장을 찍으신 다음에 2초 동안 아니 3초 동안 이렇게 서서히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잖아요. 크리에이트 쉐이프 트윈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이거 어떡해요? 이거 허접이에요.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 쉬프트 H를 눌러주시면은 요 방금 보셨나요? 요런 A, B 이게 생겨요. 이거를 힌트라고 하거든요. 다시 A를 이쪽에다 주시고 맨 끝에 가셔서 다시 A 여기가 A점이다 라고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맨 끝에 가서 또 B 얘한테 힌트를 주는 거거든요. B 그러면은 얘가 알아서 이렇게 되죠. 이거
뭐에 쓸모가 있답니까? 이거 선 만들어서 뭐합니까? 하실 수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요렇게 색깔 채워주기 위해 막는 선. 제가 왜 이거를 레이어를 따로따로 하느냐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보셨죠? 이거 선 하나 하는데도 막 찌그러지지 않습니까? 제가 한 레이어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뭐야? 심지어 없어져. 이게 조금 오류가 많습니다. 보시면은 애가 똑바로 깔끔하게 안 돼 있고 이렇게 선이 망가질 때가 있어요. 이게 심하면 진짜 완전 꼬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예방을 하고자 아예 레이어를 그 선마다 레이어를 따로 쓰는 겁니다. 다른 분도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를 어디서 안 배우고 제가 스스로 깨우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쉐이프 트윈 해주시면 엉망이죠. 또 그 힌트를 줘볼게요. 여기가 A, 맨 끝에 키에 가셔서 여기가 A다. N만큼 맞죠? 여기가 B, 그리고 여기가 또 B다. 그러면은 애가 깔끔하게 움직여요. 그러면 이거 또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셔서 이 또 트윈의 짝꿍 기능이 있어요. 컨버트 투 프레임 바이 프레임 애니메이션이란 게 있거든요. 이 그 옵션에 가시면은 키프레임을 어느 콤마로 나눌 것이냐 설정이 있습니다. 가셔서 저는 2프레임으로 2콤마로 찍어볼게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그 트윈이었던 게 다 각각 2콤마씩 나눠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레이어를 다 선택을 하셔서 머지 레이어 하신 다음에 그럼 색을 부어주면 되나요? 안 부어질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각각 그 드로잉 오브젝트 설정이 돼 있어서 거의 그 그룹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멀티플 키를 켜서서 한 번에 컨트롤 B를 누르셔가지고 다 깨신 다음에 이렇게 색을 칠하면 이렇게 칠해집니다. 한 번에 칠하실 수도 있고요. 멀티플 키 키셔서 다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한 번에 칠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큼 칠해졌네요. 다 안 칠해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요런 거 하시면은 쉐이프 트윈으로 조금 어려운 동화 그리기 미쳤다, 동화 할 때 빡세다 하실 경우에는 이 쉐이프 트윈 활용하셔서 어지간한 자연스러운 움직임 만드실 수 있고요. 이거를 활용해서 제가 한 거를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뒤에 움직이는 스스슥 하고 움직이는 머리칼 같은 것도 방금 설명드린 그 방법을 사용해서 클린업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이 레이어 창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요 다양한 거시기가 있습니다. 인서트가 있고요. 뭐 딜리트도 있고 웬만하면 다 그런 포토샵이나 클립 스튜디오나 똑같은 레이어 기능들이에요. 듀플리케이트 레이어가 있고 카피 레이어가 있거든요. 차이는 뭔지 아시죠? 이건 복사를 해서 뭐 다른 씬이나 다른 파일에다가 이렇게 페이스트를 할 수 있는,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듀플리케이트는 그냥 바로 같은 씬, 같은 파일에다가 이렇게 똑같은 요거를 복제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다시 요 누르셔서 쓰레기통 누르시면은 삭제되고요. 컨버트 레이어 투 심볼은 이 레이어를 심볼로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가 심볼이 아니에요. 그냥 예시를 보여드린다고 그냥 생에다가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나 이거 심볼로 해야 되는데 감?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새로 생긴 기능인데 컨버트 레이어스 투 심볼 하시면은 이렇게 레이어가 심볼로 변환이 된다는,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기능입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프레임 다 살아있고요. 이런 기능이 있고, 가이드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가이드입니다. 이렇게 이 망치? 뭐지 이게? 하여간 공구로 됐잖아요. 이거를 설정을 하시면은 약간 밑그림 개념으로 컨트롤 알트 엔터 누르셔서 퍼블리싱을 해보시면 안 보여요.
밑그림을 안 보이게 하는 기능입니다. 요렇게 가이드 풀면 다시 보이죠? 그리고 애드 클래식 모션 가이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친구 껐나? 이 친구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아, 마스크가 있어요. 마스크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마스킹하는 레이어입니다.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셔서 마스크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아이콘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뭐 어떠한 형태로만 보이게 하고 싶다 하면 잠금을 푸시고 이 5로 하셔서 이렇게만 보이게 하고 싶어. 뭔가 내가 쓸 일이 있어서 그래 하시면은 이러고 하면 뭐 안 보이죠. 보시려면은 꼭 잠금을 눌러 주셔야 이렇게 마스킹 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뭐 프로퍼티스 요런 거는 거의 안 쓰고요. 프로퍼티스 가시면은 이런 레이어 설정 하실 수 있고 이것도 뭐 거의 안 씁니다. 이런 컬러 바꾸실 수 있고 이 설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300%, 100%, 200% 이렇게 크기 조절할 수 있는 거. 이 프로퍼티스 창 가셔서 크기를 조절을 하실 수 있으세요. 요렇게. 그럼 레이어에 대한 거는 웬만큼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은 여러분 지금 뭐 레이어 창에 대한 거 그리고 신창에 대한 거 뭐 퍼블리싱 하는 방법 그리고 트윈에 대해서도 아셨고 심볼 뭐 그래픽이랑 무비 클립이랑 뭐가 다른지도 아셨고 웬만한 것 설정은 다 아신 겁니다. 그쵸? 브러쉬를 알려드릴까요? 브러쉬는 B를 누르시면 되고요. B 그럼 이렇게 그리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B를 어떨 때 쓰냐면 주로 러프 애니 할 때 쓰는데요. 러프 애니 할 때는 B로 그리시고 이대로 완성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이 B 브러쉬로 퀄리티 있게 작업을 하셔서 마무리하는 분도 물론 계시고 저는 이걸 밑그림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Y 툴이 있어요. Y 보시면은 펜 툴도 있는데 전 펜 툴은 거의 안 쓰고요. 주로 N, O 뭐 그런 걸 쓰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거의 안 써서 여기다 안 꺼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펜슬 툴이 있고 페인트 브러쉬 툴이 있어요. Y고 Shift Y인데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고요. 이게 스트로크예요. 스트로크라서 이렇게 변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브러쉬는 이게 면이라서 변형이 안 되거든요. 차이점은 아시겠나요? B와 이 면과 면 브러쉬와 선 브러쉬의 차이점. 그리고 Shift Y 누르면 이렇게 약간 우둘투둘하게 그려지고요. V 눌러서 이렇게 선은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고 얘는 면이 이렇게 돼 있고 면이라서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선이라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벡터 좀 다루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선을 보려면 A를 누르시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A 그러면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Y나 아니면은 Shift Y 누르셔서 그럼 이 아이콘이 커서가 연필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요렇게 해서 예쁘게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그 펜슬 툴 보시면은 이 프로퍼티 창에 또 요런 기능이 있습니다. 스트레이튼이랑 스무스 뭐 잉크 이런 게 있거든요. 스무스는 좀 더 부드럽게 그려지는 거고 잉크는 완전 뭐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안 써요. 이 플래시가 진짜 엉망진창이거든요. 제가 알기론 그렇고요. 브러쉬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게요. B 누르시면은 요 면 브러쉬 쓰실 수 있으시고 요렇게 색깔도 프로퍼티 창에서 바꿀 수 있고요. 요런 아주 쓸모없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브러쉬의 모양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모, 뭐 동그라미, 여기 이 창에서 말이죠. 크기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 크기 브러쉬 크기 설정하는 건 그 대괄호? 요 엔터 옆에 있는 거 아시죠? 대괄호. 그걸로 조절을 하실 수 있고 세세하게 조절을 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사이즈 윗 스테이지라는 게 있거든요. 뭐 이 정도 크기였다고 봐요. 그러면 이거를 줌을 해요. 그럼 달라지지 않습니다. B 누르셔서, 왜냐면 줌 사이즈 윗 스테이지를 눌렀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체크를 해제한다. 이 스테이지를 줌을 함에 따라서 브러쉬 크기가 달라져요. 이거는 뭐 알아서들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지우려면은 지우개는 E입니다. E. 알파벳 E. 그리고 새로 생긴 지 얼마 한 몇 년 된 기능인데, 이런 그 플루이드 브러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좀 더 이 설정도 좀 더 많아졌죠? 사이즈라던가 뭐 굵기 아니면 기울기, 좀 더 그런 그거 뭐죠? 스무스 이런 거 조절을 하실 수 있는데 웬만하면 거의 차이 없습니다. 네. 거기서 거기라서 브러쉬는 브러쉬가 많이 그 거시기 합니다. 이런 이게 면 브러쉬 B 면 브러쉬고요. 그리고 연필 브러쉬 요렇게 Y 누르셔서 요렇게 그리실 수 있는 벡터 선으로 그리실 수 있고, 요렇게 펜툴처럼 요걸 뭐라고 하죠? 핸들로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방금 얘는 굵기 설정이 안 됐잖아요. 이렇게 면이라서. 얘는 스트로크라서 굵기 설정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색깔도 바꾸실 수 있고, 진짜 구리지만 뭐 이런 것도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 조절하실 수 있냐? N으로 가서 선을 하나 그은 다음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프로퍼티 창에서 요런 끝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꺾일 때 이 V 누르시고 Alt 누르신 다음에 각을 좀 만들고 싶은 부분에 가셔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꺾입니다. 이 꺾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직각 아니면 뭐 이렇게 접히게 아니면 둥글게 이런 거 설정하실 수 있고, 그러면은 혹시 선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 혹시 면으로 변경 안 되나요? 되죠. 이거를 선을 그렸어요. 이거 한 다음에 여기 가시면은 Expand to Fill이란 게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은 얘가 방금까지는 이렇게 선이었는데 이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면이 됩니다. 이런 기능이 있고, 이거 뭐에 갖다 써요? 이러실 수도 있어요. 어떨 때 주로 쓰냐면은 캐릭터, 보통 미엔이 보면은 캐릭터 팔이 조금 거시기 하잖아요. 약간 스파게티 같은 팔이 있잖아요. 요런 손을 만들었다 치고 이렇게 뭐 키를 잡았다. 그리고 동화를 이렇게 했다. 이거 일일이 그리려면은 은근 빡세거든요. 그럴 때는 굵은 스트로크로 작업을 하신 다음에 멀티플 키 켜서 한 번에 이 필로 바꾸는 걸로 하시고, 검은 스트로크 뭔가 뭐 이런 선이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왜냐면 이게 필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다 또 스트로크를 더하실 수 있어요. 스트로크는 S를 누르시면 이렇게 페인트인데 이 스트로크를 부을 수 있는 페인트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손도 이렇게 하시고, 이 팔이 노란색이었으면 좋겠다. 노란색 픽을 해서 이렇게 바꾸시면은 뭔가 스펀지밥의 팔 같은 게 생겼죠? 이렇게 일일이 만약에 이 기능이 없었다 이러면은 일일이 이렇게
그렸어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 기능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팔을 그릴 수 있다. 뭐 이런 기능이 있었고요. 아, 뭐 진짜 쓸데없지만 어떤 기능이 있냐. 이거를 누르셔서 아까 제가 진짜 쓸데없다는 기능 스타일 누르신 다음에 여기 가시면은 에딧 스트로크 스타일이란 게 있어요. 여기 가셔서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쓸모없죠? 예, 진짜 웬만하면 안 씁니다. 뭐 이런 스타일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진짜 쓸모없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 원래대로 하시려면은 맨 위에 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가셔서 뭐 브러쉬 라이브러리란 게 있어요. 저 뭐 거의 안 쓰는데요. 가시면은 이런 거 만드실 수 있어요. 뭐 잉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한데 진짜 웬만하면 안 씁니다. 전 깔끔한 선만 써가지고 이런 건 거의 안 쓰고요. 수잘데기가 없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웃긴 것도 있습니다. 뭐 이딴 것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안 쓴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의 단점은 요딴 식이에요. 보셨나요? 요딴 식이고요. 예, 제가 왜 안 쓰는지 아시겠죠? 그냥 이거 이렇게 따셔가지고 이걸 차라리 에펙에 가져가셔서 거기서 보정하는 게 훨씬 속 편합니다. 이런 기능도 있었고요. 저 H 누르시면 이렇게 하는데 보통 스페이스 누르셔도 이게 생겨요. 네, 스페이스 누르신 채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유용한 기능 뭐냐면 로테이션 툴 Shift A 로테이션 툴이 있어요.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키시면은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써 하시거든요. 이거는 따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에디트 가셔서 키보드 셔트컷이 있어요. 로테이트 하시면 요게 이렇게 나옵니다. 로테이션 가셔서 이 설정을 Shift A나 또 뭐 익숙하신 키로 바꾸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 위에 요걸 누르면은 아무리 돌려도 요걸 누르시면은 바로 제자리에 돌아오고요. 저는 컨트롤 A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Shift A 누르시면서 이렇게 돌리고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컨트롤 A 누르시면 딱 돌아온다는 거. 편리한 기능 아셔두면 좋고요. 또 뭐가 있냐. 라이브러리 저 안 쓰고요. 뭐 모션 프리셋 이런 것도 안 쓰고 라이브러리 이 CC 라이브러리 말고 그냥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심볼 아까 제가 만들어 놨던 심볼들이나 그런 걸 다 찾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트랜스폼 이거랑 정렬 기능 요게 다 있고요. 팔레트 있고 뭐 이런 거 있고 어셋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쓰레기 같은 뭐야 이거 저 보지도 못했어요. 처음 봤어요. 이거 옮겨오면 이렇게 있겠죠? 징그러. 뭐야 이게 이 플래시의 단점이 이런 예시들이 너무 괴랄하고 징그러워요. 쓸데없어.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지울게요. 다음 강의 때는 립싱크 N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좀 중요한 거예요. 선 스트로크 설정에 대한 건데 이거를 한 뭐 5라고 치고 선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선을 선택을 하셔서 이 스케일에 가면은 노멀이 있고 논이 있습니다. 이뭐 호라이즌이랑 버티칼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논으로 하고 이거는 노멀로 해볼게요. 이거는 뭐가 더 좋냐 이게 아니고 어떻게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이렇게 100%로 해놓고 보면은 똑같잖아요. 이걸 심보라를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뭐야 벌써부터 달라. 이거 무슨 일이야 하시겠죠? 100%로 보면 똑같습니다. 이거 이해하셨나요? 이거를 키울게요.
점점 키울수록 한 200% 키울게요. 키우면은 너 말은 두껍고 너는 똑같아. 이거 뭔 일임? 이거 무슨 차이죠? 하실 건데 100%로 봤을 때 우리가 이거는 아무리 줄이고 키우고 해도 선이 똑같이 유지가 되는 개념이고요. 이거는 심볼에 따라서 이 선이 보세요. 심볼이 작아지면 선도 작아지고 심볼이 커지면은 선도 굵어지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애니메이션을 어떤 스타일로 만드냐에 따라서 각각 선택을 하셔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선의 설정 또한 있다. 그런 걸 알려드리고요.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같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필압에 연필로 선을 땄다는 느낌이고 이거는 좀 더 뭔가 거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근감이 느껴지게 선을 조절하는 그런 느낌이겠죠? 이렇게 저는 웬만하면 논으로 쓴다는 걸 알려드렸고요. 이제는 진짜 알려드릴 게 없습니다. 이제는 응용이에요. 응용의 싸움이에요. 응용. 이런 거 뭐 거의 안 쓰고요. 이 프리뷰 보시면은 이 뷰 창에 프리뷰 모드가 있는데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있거든요. 저는 풀 뭐 이런 거 안 쓰고 안티 엘리어스를 주로 씁니다. 왜냐면 풀로 하면은 오래 걸려요. 좀 버벅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티 엘리어스를 쓰고요. 프리뷰에서 패스트로 쓸 수도 있고 근데 패스트는 약간 깨지는 게 많이 보이고요. 뭐 이런 기능 설정도 있다. 퍼블리싱 하면은 품질 높음으로 보여요. 그런 거를 유의를 해주시고요. 이제 진짜 다 알려드렸습니다. 네,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씁니다. 제가 애니메이션만 주로 하기 때문에 버튼이라던가 뭐 게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 만들 때 코딩이라던가 이런 거는 전혀 안 써서 여러분도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하실 때는 제가 딱 알려드린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VR뷰 이런 거 안 써요. 헬프 뭐 어떠신가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그럼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안녕.